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후원사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하시는데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시는지, 또 본인들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시연하는 과,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30-40분 정도인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수출 기업이라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맞아서 미국 지사가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본사에 제가 이것들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베트남, 미국, 한국 어떻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만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실제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이 직면하는 문제고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간단한 시나리오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매일매일 하는 업무랑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수출 기업에 맞춰서 좀 각색을 했으니까 그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뭐 갤럭시나 아이폰 많이 쓰시죠? 이게 이제 뭐 밑에 윈도우 폰이라는 이름이 돼 있긴 하지만 제 갤럭시 폰 실제로 화면입니다. 실제로 제가 핸드폰을 사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그 이메일과 동기화를 시킵니다. 제 PC에 있는 이메일, 제가 아웃룩을 회사에서 쓰는데 아웃룩 이메일과 제 그 갤럭시 그 모바일 폰 노트 제가 2를 쓰는데 모바일 폰과 이메일을 동기화시킵니다. 동기화시키면 이렇게 이메일 아이콘이 생기고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회사의 이메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야 좋아하겠죠, 그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메일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도착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메일을 받고 제 뭐 버스나 전철에서 이렇게 이메일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다 베트남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이메일이 와도 제품이 깨지거나 혹은 이메일이 날아가거나 하는 그런 오류는 전혀 없고요.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메일이 제 PC에 있는 이메일과 또 서버에 있는 이메일과 핸드폰에 있는 이메일이 이렇게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된다는 것은 제 이메일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연락처 그리고 제 개인의 일정까지도 모두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메일을 보고 베트남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회사에 도착을 하고요.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서 제 사내 메신저, 뭐 메신저 다들 쓰시죠, 그죠? 사내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뭐 메신저라고 하시면 뭐 MSN 메신저, 카톡 메신저 많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를 뭐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아시겠는데 그 링크가 연결된다는 뜻이잖아요. 링크 온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용 메신저의 가장 큰 의미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보안이고 두 번째도 보안이고 세 번째도 보안입니다. 즉 카톡 메신저나 MSN 메신저는 물론 무료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 컨슈머용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을 담보할 수 없겠죠.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고.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으로 디자인되어 제품이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이름을 제가 이제 베트남 직원이니까 뭐 똠양꿍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똠양꿍이라는 직원의 상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현재 녹색이니까 자리에 있고 이 직원 좀 풀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방해 금지라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원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직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채팅으로 말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채팅과 비슷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베트남 문제가 생겼다고 메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트남 직원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로봇 같죠? 네? 안 오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복잡하여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일정 보시고 미팅을 잡아주세요. 라고 베트남에서 미팅을 요청을 보낸 겁니다. 네, 실제로는 뭐 전화로 하겠죠, 보통. 근데 저희 MS 직원들도 실제로는 전화로 미팅은 하진 않고요. 이 사내 메신저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미팅을 잡는데 미팅을 잡으려면 첫 번째 미팅할 방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을 제 이메일에서 아웃룩 이메일에서 뭐 아웃룩 쓰시는 분들이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아웃룩 이메일이 제 일정이고요. 상대방 이제 똠양꿍이라고 하는 직원의 일정인데 이렇게 직원이 있는 빈 시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직원들이 언제가 비어 있는지 시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언제 시간 돼요, 언제 안 돼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전체 팀원들도 다 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10명이든 20명이든 전체적으로 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잡는데 전혀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문의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제가 한 4시 정도로 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직원의 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메일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트남 이슈 미팅이라고 해서 이따 봅시다라고 해서 이메일로 초청 이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링크 미팅이라는 아까 보이는 메신저의 온라인 방이 하나 생깁니다. 이 방은 실제로 전산 담당자의 도움 없이 그냥 제가 원클릭으로 해서 이렇게 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따가 이 방에 모여서 제가 미리 보내고요. 이 방에 모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베트남 미팅 하나 생기죠, 그죠? 일정이 생기고 상대방도 수락을 하면 이렇게 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방에 모여서 이제 베트남 그 공장의 이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4시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요 미팅에 한번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한테도 이렇게 링크 미팅 날람이 오고요. 클릭 한 번으로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 제 그 PCN 스피커 음성을 해제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단순한 채팅 화면이 이렇게 일단 화상회의까지 이제 기능이 익스텐션이 됐고요. 지금 제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4시로 열어놨던 미팅 방이 하나 생겼고요. 저쪽 베트남에 있는 그 똠양꿍 직원이 이 미팅 방에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일을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이면 전 세계 직원들이 10명부터 200명, 300명까지 동시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직원 숫자가 다 뜨고요. 채팅으로 일단 인사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요. 물론 서로 VoIP로 인터넷으로 이제 보이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공장에서 메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미국에 보낼 그 생산 계획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 담당자분과 제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미국에 있는 미국 지사에 있는 강윤영 차장님이라는 분을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회의에 새로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저 초대를 하고요. 우리 직원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인데 녹색이잖아.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이 사람을 클릭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초대를 하는 거고요. 한 5초 내에 이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들어왔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실제 미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옆방에 있는데. 네. 네. 근데 속도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베트남에서 수급에 이슈가 생겼다고 하는데 미국 지사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커뮤니케이션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베트남 생산 공장인데요. 메인 기계가 고장나서 아마 생산 계획대로 전달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 현재 시장 현황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강윤영 차장이라는 분은 이쪽 화면, 저희 얼굴들이 있는 화면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서는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목소리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PT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본사랑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 미국 법인에서 11월, 12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거의 매출의 60% 이상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임팩트를 받아서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 생각은 헤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이랑 베트남 공장에서 반반 수급을 받기 때문에 본사에서 중국 쪽에 생산을 좀 늘려줄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하면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방한 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 베트남에서만 수급을 받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초과 가동을 해서라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딩은 중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11월까지 방한 조끼만큼은 꼭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국에 계신 강 차장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자료를 한국에 있는 저와 베트남 그 지사에 있는 저분께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대용량 파일 같은 것들을 실제로 뭐 내가 웹하드나 혹은 뭐 어디 드라이브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에게 직원들께 대용량 파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아마 보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이죠? 맨 밑에 보시면 첨부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하면 실제로 이분이 보낸 파일이 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이걸 뭐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유니파이드 콜라보레이션 하죠. UC라고 부르죠. 한 자리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 회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일을 이렇게 합니다. 뭐 미국이랑 통화할 때는 보통 미국 밤 11시니까 사무실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미국과 거래 많이 하시겠지만 노트북을 집에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옛날에 이런 솔루션 구현하려면 되게 막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뭐 여러분들 스타벅스 많이 드시겠지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요새는 이렇게 아주 손쉬운 그 유니파이드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제 PC에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강 차장이 보내준 요 미국 법인 수요라는 파워포인트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누군가 공유를 제 팀원이라든지 혹은 제 거래처 혹은 아까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지사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공유를 위해서는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팀 사이트를 열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여드리면 아까 어떤 온라인 회의를 통한 어떤 미팅 공간을 보셨죠? 이거는 팀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약간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팀 간의 협업이 뭘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룹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룹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룹웨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전자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막 덕지덕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협업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같이 어떤 자료를 동시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팀 간의 자료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아주 심플하게 이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고요. 제가 폴더를 베트남 이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국 법인 수요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자료가 올라갔죠. 그죠? 이 올라간 자료를 예를 들어서 쉐어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첨부 파일로 보내지 않고 쉐어를 해서 invite people 뭐 share with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지방에 있는 지사 혹은 내 옆에 있는 동료 혹은 뭐 해외에 있는 지사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볼 수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볼 수도 있는지 이렇게 이제 권한 자격까지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버전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파일을 오늘 내가 수정하고 모레 누가 수정하고 글피에 누가 수정을 했을 때는 버전이 1, 2, 3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혹은 300번 수정이 일어나도 버전이 300개까지 계속 남죠. 실은 버전이 몇천 개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거 지금 파일 잘못됐는데 한번 돌아가 봐. 그래서 25번째 버전 같은 누가 그때 26번째 때 잘못 실수를 해놨어요. 그럼 25번째 버전으로 가서 원래 옳은 버전의 파워포인트 파일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많은 고객사에서 그 파일 서버에 막 몇 테라바이트씩 되는 자료들을 계속 얹어놓고 계속 거기다 엎어쓰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팀 간의 자료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건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뷰인 브라우저, 즉 웹브라우저죠, 그죠? 뭐 사파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엽니다.
예, 즉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거죠. 즉 내 PC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지 않아도 뭐 베트남의 뭐 상간 벽지에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고 그냥 뜬 클라이언트의 PC만 있으면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디팅 파워포인트, 즉 내 PC에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으면 파워포인트로 편집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열면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지 않아도 내 PC에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지 않아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해서 제품에 대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 즉 저희가 이제 다 정보 근로자들이잖아요. 뭐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데 정보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내 책상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고 또 아까 해외 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이메일을 보내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한 장소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 어떤 적절한 IT 인프라를 갖추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보안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어느 정도 큰 해결책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역시나 뭐 너희 제품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도대체 누가 쓰고 있을까? 제가 중소기업 4군데를 하나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구 제조사입니다. 제가 A라고 쓴 이유는 그 PR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자로 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온라인 1위 가구사입니다. 설립된 지는 한 8년이 좀 넘은 회사고요. 제가 실제로 직접 만나 뵀던 고객사입니다. 역시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외 지사와 특히 이제 중국 진출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즉 이제 중국에 어떤 그 제품을 보내고 거기에 서류를 뭐 엑셀 같은 것들에 이제 수발주 관리라든지 그런 서류를 보냈을 때 중국과 어떻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구글이 물론 MS도 규제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MS도 규제를 하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구글에 대한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팬이라도 쓸 수 있어야 그죠 좋은 거니까 중국에서는 구글 쓰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그 문제에 전산 담당자가 직면해 있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오피스 365를 통해서 뭐 효율적인 업무 혁신이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제가 팀 간의 협업 사이트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뭐 가구에 대한 수발주 관리 같은 것들을 엑셀로 올려놓고 중국에서도 그걸 열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편리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그런 워크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별도의 ERP나 CRM 솔루션 같은 것들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인베스트먼트사 같은 경우는 투자회사입니다. 보통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심사 업무를 많이 하니까 엑셀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해외 지사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매출을 한 곳인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산 담당자분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전산 담당자분들의 페인 포인트가 가장 집약된 곳이었어요. 자, 메일 서버가 잘 죽는다. 그리고 우리 투자회사인데 보안이나 인프라 안정성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스토리지 같은 거 사기도 어렵다. 여기 역시 중국의 구글 규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역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를 통해서 일단 라이센스가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뭐 보안이나 사내 인프라 같은 경우 또 전혀 문제가 없이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보안이나 인프라를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짧게 넘어가고요. 특히 이제 전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CXO 분들, 뭐 사장님이나 상무님 같은 분들의 그 디맨드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그분들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링크를 통해서 화상회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근데 그런 화상회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고객들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여기는 PR 동의를 받은 곳입니다. 푸른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섬유 제조업체들 이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앞서 보여드렸던 데랑 거의 동일한데 이메일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국산 이메일들이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장애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이슈들이 역시 있었고요. 제가 이메일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웃룩 이메일은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그 서버에서 호스팅을 하는 제품인데 익스체인지 서버는 아웃룩 제품은 전 세계 1위 제품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1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공짜 이메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냥 일반 개인이 쓰는 개인 이메일, 저도 네이버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즉 회사에서 쓰는 것과 개인이 쓰는 건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1위 이메일이라는 것은 뭐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보안 같은 것들에서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세실업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죠? 의류 수출 전문 기업 역시 이제 이메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서버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이메일 용량에 대한 부족한 그 좀 페인 포인트도 좀 있으셨고요. 네, 역시 뭐 이메일 속도라든지 특히 또 이메일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뭐 베트남어로 한 걸 좀 실제로 제가 오늘 데모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트남어를 저한테 좀 보내라고 했어요. 깨지는지 어쩐지 보려고. 그래서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40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언어가 깨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다운타임 즉 뭐 레이턴시가 생기거나 혹은 서버가 죽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운타임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인당 50기가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최대 용량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또 무제한 아카이빙도 되기 때문에 이메일 용량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좀 뭐 저작권이라든지 굉장히 좀 큰 용량들이 필요한 곳들은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해외 진출 혹은 해외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기업은 제가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보지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지적 재산권 같은 것들이 되게 강화됐고 그리고 UCA라 그래서 그 unfair 뭐 competition law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 불법을 쓸 경우에는 뭐 수출을 못한다 그런 미국 법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 두 번째는 이메일에 대한 이슈는 협업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점들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시연이라든지 고객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책을 조금은 찾을 수 있으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6가지로 9가지죠.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색깔이 보여드리는 부분, 뭐 확장성과 유연성. 지금 당장 부산 혹은 베트남에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메일 계정 하나 주고 뭐 파워포인트 엑셀 하나 쓰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람한테 뭐 주간 업무 보고 얻다가 올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양한 사용자 만족성,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쓰면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어렵죠. 하지만 뭐 MS 제품 같은 경우야 항상 쓰시던 거니까 어느 정도 낯이 익으실 것 같고요. 또 협업 플랫폼에 대한 그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회사들과 많이 뻗어나가면 본사에서 쓰는 플랫폼과 지사에서 쓰는 플랫폼과 또 해외 지사에서 쓰는 플랫폼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렀을 때 한국과 한국 지사와 또 한국의 해외 지사들의 서로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또 통일화시키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일성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관리나 운영 용이성, 즉 전산 담당자가 내가 한국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 직원이 하나 늘어났어요. 혹은 대학생 인턴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오피스 한 카피 어떻게 쓰게 하죠? 뭐 DHL로 오피스를 CD를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이메일 계정은 어떻게 주죠? 뭐 베트남에다가 서버를 사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이성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렸던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기술 지원 능력이나 보안, 뭐 기술 장애 대처 능력. 물론 저도 이제 애국자이긴 하지만, 미국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국자이긴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글로벌 컴퍼니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보안이나 기술 장애 대처 능력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MS의 데이터 센터에 둔다. 그게 굉장히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사내 서버를 두는 것보다는 글로벌 벤더의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센터에 어떤 DB라든지 자료를 두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돈을 우리 집 내 구들장 밑에 두는 것보다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관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소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MS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한 16군데 정도가 있고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데이터가 여러분들 데이터가 갔다가 그게 또 홍콩으로 복제되고 홍콩에서 다시 미국으로 복제되고 그런 식으로 보안과 함께 데이터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홍콩에서 지진이 생기거나 전쟁이 나도 그 싱가포르에 다시 백업이 되고 싱가포르에 지진이 생기면 그래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싹 망하지 않는 한 그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유실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 카드인가요? 그쪽 데이터 센터 불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케이스 전혀 없고요. 또 하나의 강점 역시 이제 다국어 지원, 그렇죠? 뭐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 뭐 베트남어, 러시아어, 뭐 라틴어,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깨지거나 뭐 놓칠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뭐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장인데요. 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오피스 365라는 제품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피스,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고요. 뭐 이거 솔직히 이제 불법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오피스라는 제품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연갱신 방식, 뭐 자동차 리스하거나 혹은 정수기 리스하듯이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돼요. 즉 뭐 내년 비즈니스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는데 뭐 올해 30대 도입했다가 내년에 직원 늘면 더 도입하고 직원이 줄어들면 좀 빼면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총 15대 디바이스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모든 글로벌 벤더가 이제 그 IT 환경에 따라서 라이센스 정책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면 이런 PC 말고 태블릿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여러 가지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즉 오피스 라이센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PC에 다 깔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문제 없이. 그리고 맥 PC에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오피스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도 지키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웃룩 이메일, 익스체인지 온라인이 제공하는 아웃룩 이메일이고요. 사용자당 50기가, 그리고 뭐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팸, 그리고 제 핸드폰에서 아까 동기화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뭐 메일 연락처라든지 일정,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다 실제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고요.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 온라인, 단순하게 이제 사내 채팅뿐만 아니라 화상 회의라든지 데스크탑 공유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냥 데스크탑 공유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는 이 화면을 미국에 있는 직원한테 그냥 바로 띄워서 보여줘서 그냥 말하기 귀찮고 그냥 이렇게 되는 화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미국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뭐 여기 수원에 있는 직원이든 뭐 부산에 있는 직원이든 같이 협업하기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고요.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나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쉐어포인트 온라인은 팀의 그 파일 서버, 그렇죠? 회사의 파일 서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한 파일 서버, 원드라이브는 이제 개인의 웹하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서버나 개인의 웹하드에 내 자료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요. 괜히 대용량 이메일을 보내서 서로 용량 차지해서 막 힘들게 하지 않고요. 파일 보내고 거기서 공동 편집도 하고 버전 관리도 하면서 자료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의 이출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들어왔다가 그만뒀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면 악용을 해서 나쁜 직원들은 막 속된 말로 뭐 당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자료를 갖고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갖고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피스가 깔린 PC도 그쵸? 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에 아니면 오피스 박스 제품을 그냥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있는 직원이 들고 튀었다. 그러면 오피스 전산 담당자가 중앙에서 그 사람 계정을 디세이블 시키면 그 사람 PC에서 오피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사람이 직원이 회사의 자료를 악용해서 다 지우고 나가도 다시 백업을 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맥 오피스는 현재 2011 버전이 나와 있고요. 보통은 맥 더블 부팅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로 다시 넘어가서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드리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깔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혀 문제 없이 쓸 수가 있고요. 조만간 맥 오피스 2016 버전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 보면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다 됐고 그냥 불법 복제를 면하기 위해서 오피스만 쓰겠다라는 고객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나는 한번 우리 회사의 스마트워크 솔루션 구현을 해보겠다. 이걸 전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6대 4 정도 되는데 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당 한 10만 원 안팎인 것 같습니다. 예, 유저당 10만 원 안팎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저당 한 13, 4만 원, 네, 13,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저당 10만 원의 의미가 뭐 받아들이신 입장에서야 뭐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직원 숫자에 따라서 계속 뭐 수량을 증감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내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업그레이드도 안 된 연구 버전 제품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클라우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량을 조정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연간 1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개인 소유 5대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뭐 실제 사용법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컨설팅을 나중에 뭐 신청하시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